성형을 했는데 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코제 수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번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셨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어요. 수술 전 보시면 이게 수술을 3번에 걸쳐서 열심히 높인 결과라고는 믿기가 어렵죠. 왜냐?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윤희 원장입니다. 코 성형 후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제 수술 관련된 진실과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코 수술을 계획하면서 코제 수술하고 싶진 않죠. 그거는 수술하는 의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수술해드리는 환자분이 수술받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좋지 코제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일단 왜 코제 수술을 하게 되는지, 코제 수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케이스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수술 결과가 안타깝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2번째, 수술 후에 염증이나 변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예요. 3번째, 수술 결과가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경우예요. 이 3가지를 막으면 코제 수술 안 할 수 있겠죠. 코제 수술과 첫 코 성형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첫 코 성형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코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첫 수술을 쉽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재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첫 수술은 조직의 상태가 좋고 사용 가능한 재료도 모두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변형과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재수술보다는 좀 더 낮고 활용 가능한 재료가 많다 보니까 수술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재수술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조직이 제한되고 필요한 수술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염증이나 변형의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엉겨있는 조직들도 잘 풀어서 분리해줘야 되고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구조를 잘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재수술 전문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는 분위기라서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혼동스러우신 것도 사실일 거예요. 이렇게 수술이 복잡해지고 예상해야 되는 변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재수술에 숙달된 성형외과 전문의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케이스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3번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셨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어요. 수술 전 보시면 이게 수술을 3번에 걸쳐서 열심히 높인 결과라고는 믿기가 어렵죠. 왜냐? 원래가 너무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재료로 열심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형이 왔고 마지막에는 안전성 관련해서 엉덩이 진피를 사용했지만 결과는 더 아쉬웠죠. 그 원인은 코의 가장 기본인 코를 지지해주는 구조가 불안정하게 만들어졌던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끝을 자가경골로 튼튼하게 만들어드리고 콧대는 높아진 코끝에 맞춰서 맞춤 보형물을 사용해서 높여드렸습니다. 보형물을 나쁜 재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양면에서는 오히려 자가조직보다 우월한 재료입니다. 잘 사용하는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부족한 코의 피부 조직에 대한 보완 겸 꺼져있는 중안면을 교정하기 위해서 귀족 수술을 병행하였습니다. 코끝이 높아지니까 비로소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생겼죠. 워낙에 거의 없다시피 한 편편했던 코였던 데다가 피부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위치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대 한계치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 그 이상으로 더 높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코를 이렇게 열심히 높였는데도 중안면 수술을 병행하니까 코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이렇게 많이 낮은 분의 경우에는 혹시 부자연스러울까봐 혹은 부작용이 생길까봐 자연스러운 교정량으로 안전하게 수술 목표를 세우기도 하시는데 재수술이 꼭 부작용만으로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 코의 전체적인 구조에 변형이 오셨어요. 코끝이 무너지고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도 비대칭으로 변형이 왔죠. 보형물도 상방으로 이동하면서 코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좀 이상하게 돼버렸죠. 사진 보시면 딱 봐도 수술하고 변형 온 느낌의 코입니다. 부자연스럽죠. 높지 않으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히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코끝은 오히려 높여주고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면서 뒤틀린 느낌의 변형을 모두 바로 잡아드렸죠. 그리고 콧대는 코끝에 맞춰서 시작점과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잡아드리게 됩니다.
코끝 지지 구조는 자가늑연골로 튼튼하게 만들어드렸고 들린 코끝, 들린 비주 모두 지지 구조를 활용해서 잘 재배열해 줌으로써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들려 보이고 비대칭으로 보이는 콧구멍 변형도 아름다운 모양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오똑한 느낌으로 세련된 코라인이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잘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안면 수술을 병행해 주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아름다운 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구조를 만들고 밸런스를 잘 잡아드려야만 재수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전에 코 수술을 4번에 걸쳐서 하셨던 분입니다.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뭔가 변형된 느낌의 부자연스러운 모양, 그리고 콧대 코끝 밸런스도 안 맞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끝에 부자연스러운 모양과 코끝에 얹어놓은 연골이 식물의 경계 보임. 그래서 제가 코 수술을 해드렸죠. 목표는 수술한 티나는 변형된 코의 모양이 아니라 교정량을 낮추지 않고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조직 변형도 심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가재료도 모두 없는 상태라서 자가늑연골을 사용하였고 늑연골을 채취하면서 연조직을 함께 채취하여 연조직의 굴곡 변형에 대한 교정도 병행하였습니다. 코끝을 충분히 높여드려서 옆라인을 보시면 코라인도 오똑하게 높아졌지만 비순각도 같이 개선되었을 정도로 코끝에 충분한 변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변화를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수술 전에 부자연스러운 느낌, 성형했다는 티가 나는 코가 수술 후 보시면 아주 오똑하면서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양이죠. 수술은 이렇게 받으셔야죠. 케이스들 모두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자꾸 재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목표를 잘 설정하고 제대로 수술 받으신다면 더 이상 재수술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험이 많고 술기에 아주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수술 사례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수술된 몇 개 케이스만 보고 결정하시는 환자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경험이 적고 숙련되지 못했더라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몇몇 환자분 덕분에 잘 나온 케이스 몇 개씩은 모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한 변형에 온 분까지 재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케이스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케이스들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일수록 수술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새로운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못 보여드린 케이스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 이전 수술에서의 문제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의사 선생님이 내가 찾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게 될 거고 그분께 수술을 받으신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원장님, 그럼 코재 수술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해요? 코재 수술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재료가 허락하는 한, 그리고 혈류, 연조직의 상태 등 조건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죠. 제 경우에는 무려 18번째 수술을 하셨던 분까지도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겠죠. 첫 수술 하시는 분들도 잘 선택하셔서 한 번에 끝내세요. 원장님, 그럼 수술 후 몇 달 뒤에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조직의 상태가 괜찮다면 최소로 잡았을 때가 약 6개월가량으로 설명드리지만 1년 이상 경과를 충분히 보고서 수술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직이 성숙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손상된 조직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게 수술 결과의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변형된 코로 살아간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6개월 차에 확인하고 상태를 잘 체크한 다음에 재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만약 상태가 적절치 않다면 추가로 경과 일정을 정하여 상태를 중간중간 체크해가면서 수술 일정을 결정하게 되죠. 코재 수술 고민이 있다면 코재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촉진도 해보고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만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내원하셔서 진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